그러니까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마무리 졌죠? 지난주에. 예.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소득세 넘어갑니다. 소득세. 자, 소득세에서 여러분 일단은 교재 255쪽 나왔죠? 소득세. 자, 일단 소득세 의의 한번 잠깐 볼까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 소득세는 누구를 납세하는지 여러분 확인, 개인. 그렇죠?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법인, 단체를 구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오면 소득세 255쪽으로 오면은 여기는 항상 누구를 납세하는지 여러분, 개인을 납세 의무자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개인이 뭐를 여러분? 소득을 과세에 대해서는 한다죠.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소득세법에서 말한 소득을 좀 봅시다. 자, 소득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우리 소득세는 무슨 세냐? 기간세.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1년 동안에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요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예요, 여러분?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총수익 금액, 요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뭘 빼라고요, 여러분? 필요 경비를 뺀 거죠. 그래서 총수익 금액이 필요 경비보다 더 크다. 내가 벌어들인 금액은 100인데 들어간 비용은 80이다. 그럼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20. 이게 과세 대상 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근데 벌어들인 금액은 100인데 필요 경비는 120 발생했어.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가 발생한 거죠? 이때는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걸 우리 마이너스가 난 걸 우리 뭐라냐면 결손금이랍니다, 여러분. 결손금. 마이너스가 난 걸 뭐란다, 여러분? 결손금이란다. 그래서 우리 항상 소득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요걸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 경비를 뭐한 금액, 여러분? 뺀 금액. 요거를 우리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255쪽에 보시면요. 맨 밑에 자, 이때 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무슨 과세, 여러분? 종합과세. 그 다음 페이지 넘길까요? 예. 무슨 과세가 있죠, 여러분? 분류과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분류과세. 자, 종합과세라는 것은 성격이 같은 소득은 그 소득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무슨 소득이냐? 종합소득이라는 것이고요. 분류, 다른 소득과는 뭐하여?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소득. 요거를 바로 분류과세라는데 이때 분류과세 소득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소득이 있고 여러분? 퇴직소득.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양도소득. 이렇게 두 가지가 무슨 과세, 여러분? 분류과세. 요게 별표 하나. 자, 요건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 여러분. 분류과세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소득세법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그리고 퇴직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종합소득은 뭐로 과세하고 여러분?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이렇게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요 세 가지 소득을 외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종태양. 요렇게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 어떻게 외운다? 종태양. 앞글자 따갖고.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특히 양도소득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러분? 틀린 말이야. 양도소득이냐 뭐로? 양도소득세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지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여러분이 5월달에 세무서에 가셔갖고 소득세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남영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 같으면 나눠져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하고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근데 지금 규모가 적은데 그냥 다 한꺼번에 소득세 신고가 돼 있다는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인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불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이고. 무슨 과세한다 그래야 돼? 분류과세. 분류과세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종합소득은 다시 소득을 6가지로 구분해요, 여러분. 첫째, 은행에다 예금하면 우리 뭐 받죠? 이자 받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자소득. 내가 주식회사에 투자해갖고 돈 많이 받았어. 삼성전자에 투자해갖고 우리 실적이 좋아서 배당을 많이 받았어. 무슨 소득? 배당소득. 나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했어. 뛰어들었어.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했어. 그래서 소득이 발생했어. 무슨 소득? 사업소득. 나 소공할래? 그냥 나 직장 다니래. 무슨 소득? 근로소득. 퇴직했다. 퇴직해서 이제 매달 나 연금 먹고 살아. 무슨 소득? 연금소득.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날 당첨됐습니다. 로또 기타소득. 허허허 참네. 제 인생에서 유일한 희망이요, 낙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확률적 게임에다 두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몇 가지를 구분한다, 여러분? 6가지. 자, 그래서 이거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소득세 공부했다면 이렇게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6가지 소득으로 구분하는데, 요거를 앞글자 타서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배사, 근연기요? 예, 약간 랩을 해주면 되죠, 뭐. 자,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냥 상식.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뭐라냐면 여러분, 금융소득이랍니다. 금융소득. 무슨 소득? 금융소득. 자본과의 관계로 받는 소득이다, 이죠. 그래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가 바로 뭐야? 이자. 투자에 따른 경영성과의 경영성과의 배분.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배당이죠. 이때 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뭐란다, 여러분? 금융소득이랍니다. 근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은 무조건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얘는 특징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돼. 2천만 원 뭐 할 때, 여러분? 초과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어. 그럼 은행에서 이자 줄 때 저한테 소득세 떼고 주죠. 세금부터 떼고 준다. 돈 줄 때 세금 떼고 준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천징수. 그걸로 소득세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분리과세된 죄송합니다.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을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합해서 다시 과세할 거냐? 그거는 뭘 가지고 따지냐면 금액을 가지고 따져. 그래서 내가 1년 동안에 받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얼마 이하면 2천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하지 않고 그냥 분리과세를 끝나. 세금 뗀 걸 끝내. 원천 징수로. 근데 그게 얼마 초과면? 2천만 원 초과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3천만 원이야. 이자와 배당을 받은 게 1년 동안 받은 게 얼마야, 여러분? 3천만 원. 그럼 얼마 초과했어? 2천만 원 초과했죠? 그럼 2천만 원 초과하면 금액 얼마? 1천만 원. 요 1천만 원 다른 소득과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입니다. 종합과세. 근데 우린 그런 걱정해야 안 해? 종합과세 할 거 걱정해야 안 해? 안 해? 네.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서 주거래은행에서 내 계좌를 다 관리해주면은 만약에 내 이 2천만 초과할 것 같다. 그럼 은행에서 FPT 다 붙어서 이제 관리를 해줘. 어떻게 배당하자. 명의를 바꾸자. 뭐 이렇게 해준다. 자, 그래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금융소득. 자, 알아둬. 그냥 상식으로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과세야? 아니, 2천만 원 받을 때, 초과할 때 그 2천만 원 뭐 하는 금액만? 초과하는 금액.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소득 갑시다. 이때 요 사업소득 중에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게 있죠.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이죠. 임대업. 또 뭐가 있죠? 부동산 매매업이 있죠. 매매업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소득은 다시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은 뭐와? 부동산 임대업과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매매업 또는 이걸 다른 걸로 또 뭐라냐면 주택 신축 판매업.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과 매매업인데 임대업은 안 나왔다가 나왔다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항상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오면 몇 문제?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최근에 한 3년간은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전에 또 계속해서 한 문제씩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부동산 임대업은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매매업이나 주택 신축 판매업은 여러분 뭐 최근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있으니까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부동산 임대소득 합시다. 여러분 교재 257쪽 보세요. 257쪽.
자, 거기 맨 위에 소득세 과세기간 나왔죠? 자, 밑줄 257조 맨 위에 소득세 과세기간 언제 여러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밑줄. 자, 그래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 저거 기간세.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를 기간세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 중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전형적인 기간세인데 소득세는 무조건 개인의 선택 여지와 관계없이 언제부터 요이 땅 해갖고 1월 1일부터 요이 땅 해갖고 언제까지 12월 30일 이렇게 몇 년 단위? 1년 단위 과세. 1년 단위 과세. 자, 예외는 보지 마세요. 예외 보지 마시고요. 뭐 납세지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시험에 최근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거주자. 여러분 소득세법상 뭐야 여러분? 거주자야. 왜 거주자 여러분? 여러분 왜 소득세법상 거주자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의 주소나 일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의 거주를 둔 자를 뭐란다? 비거주자인데. 자, 여러분 소득세법상 뭐다? 거주자. 그러면 납세는 어디다 밑줄? 주소지. 밑줄 주소지. 우리 소득세법상 납세는 기본이 주소지야. 그럼 여러분이 주소지는 남양주인데 물건은 구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어. 임대 물건은 구리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남양주에 있어. 그럼 소득세는 어디서 내는가? 주소지, 남양주에서 낸다. 다만 주소지가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거소지. 근데 비거주자가 문제죠. 비거주는 국내 주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누르만 보세요. 외우지 마.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근데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다. 그럼 그때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주된. 근데 난 국내 사업장은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다. 그러면 그때는 국내 원전 소득 발생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밑으로 내려가. 과세에 관한 소득세는 항상 과세권자 누가 제일 여러분? 밑줄 세무서장 또는 뭐 지방국세청장. 원칙은 여러분 세무서장이야. 세무서장 밑에다 적어 원칙. 지방국세청장이 과세권자 되는 건 예외야. 예외. 이거는 세무서장 단위로는 과세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대재벌이야. 삼성전자 막 이런 재벌이야. 그럼 재벌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국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많죠. 외국에도 많잖아. 그걸 일개 주소지를 가는 세무서장이 과세를 못하죠. 그럴 때는 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당신이 과세를 이렇게 임명을 해. 그럴 때가 아니면 그렇게 국세청의 개별적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아니면 어디로 간다 그러면 세무서장. 됐고 257조 맨 밑에 분류가 지났죠. 소득세는 밑줄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무슨 과세한다? 분류하여 어떻게 한다? 각각 과세한다.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 별표 2개 분류과세.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갔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갑시다.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임대사도 저는요 실무 나가시면 무조건 부동산 임대사업자 잡아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이야. 임대사업자 여러분의 그 고정비를 충당해 주신 사람이야. 그분이 계속 나한테 뭘 주니까? 물건 주니까. 임대차 꼭 잡아야 돼.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잡으려면 나의 고객으로 잡으려면 뭘 잘하냐? 세금을 잘해야 돼. 임대사업자는 어디에 민감해? 세금에 민감하단 말이야. 어떻게 임대하는 거냐에 따라서 저 보증금과 월세의 관계를 통해서 세금을 피할 수가 있다고. 그런 걸 여러분 실무 나가면 여러분 누가 안 가르쳐줘.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소도 시험에는 매년 항상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나왔다 안 나왔다.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럴 때도 있어. 예.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소도 갑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사업소도 여기 갑시다. 나올 때도 됐어요. 한 4년 안 나왔나? 3년 안 나왔구나. 그럼 일단 크게 첫 세 가지 여러분. 과세 대상. 두 번째 비과세죠 뭐. 비과세. 세 번째 이제 우리 과소득 계산이 있죠 뭐. 과세소득 계산. 자, 이때 뭐 과세 대상은 뭐 별표 하나 정도? 예. 자,
우리 258조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에 의해. 자,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등의, 자, 여러분 동그라미 대여. 이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대여. 부동산 등을 뭐함으로써 대여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소득을 바로 우리는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라고. 2009년도까지만 해도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 따로 있었고 사업소득이 따로 구분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소득세법상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따로 있었고 우리 사업소득 따로 구분했었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요 아까 말씀드린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해서 제가 뭐라 그랬죠? 금융소득, 그리고 요 부동산 임대소득,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요거는 예전에 부부별 합산과세였어. 부부별로. 왜냐면 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명의분산이야. 그러니까 아저씨 명의로만 소득이 발생하는 것보단 아저씨 명의 소득을 분산하는 게 좋은 거다고. 그러니까 소득세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득의 명의를 어떻게 하라? 분산하라. 그러면 자, 아저씨가 벌어온 돈으로 내가 은행에다 예금해서 이자가 발생해. 근데 이때 아저씨가 벌어온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뭐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그 내가 은행에다 뭐 할 때는 예금할 때는 아저씨 명의로 예금을 하지 않고 누구 명의로? 본인 명의라는 거죠. 그럼 명의가 어떻게 되는가? 분산되죠. 분산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를 줄이려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부부별로 합산까지 했다고.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야, 우리나라는 부부 각자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는데 왜 합산같이 하느냐? 부부 별산제도 안 맞는다 그래갖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그래서 지금은 절대 무조건 소득자별 과세야. 부부라더라도 부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합산 과세라고 해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부동산 임대소득도 어디에 포함한다 그러면 사업소득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 따로 구분하지 않고 요걸 어디다 포함하라고요? 사업소득에 포함해서. 왜냐면 임대업도 뭐니까? 사업이니까. 그래서 결론 지금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어디에 포함한다고 여러분?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맨 밑에 2번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나왔죠?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하세요. 별표 하나 정도만. 자, 그럼 박스 보세요. 박스 몇 번이 나왔냐면 1번, 2번, 3번 3개 나와 있죠? 찾았어요? 1번 첫째 뭐? 부동산이나 또는 뭐 여러분? 부동산상의 권리죠. 목적물을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 또는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자, 두 번째가 밑줄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이다. 세 번째가 광업권자, 조각권자 또는 떡대가차, 뭐죠? 여기는 채굴에 관한 권리죠. 채굴에 관한 권리. 자, 임대 목적물을 잘 보셔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나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또는 뭐 채굴에 관한 권리. 자, 요걸 하나같이 뭐 함으로써 여러분? 뭐 함으로써? 대여함으로써.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죠. 자, 저는 여러분 여기다 한번 별표 표시하면 돼요. 만약에 과세 대상이 시험에 나온다면 역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거는 여러분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담보 물건은 아니고요. 민법에서 인정하는 담보 물건은 몇 가지야? 세 가지죠. 배우셨죠? 뭐 질권, 저당권, 유치권. 그래서 민법상 담보 물건은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질권, 저당권, 유치권. 요 세 가지만인데 실무에서는 오랜 관행상 뭐가 인정되다 여러분?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바로 담보 물건으로. 그래서 이거는 법정 담보 물건이 아니라 관습법상 담보 물건입니다. 실무 관행상 인정되는 거. 은행 등 채권자의 편의를 해서 인정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또 광업권자, 조각권자 또는 떡대가 뭐 채굴에 관한 권리. 이것도 우리 공인중개사랑 관련이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만 신경 쓰시면 돼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뭐 함으로써? 대여와 여기는 임대소득은 대여. 자, 그럼 여러분 259쪽 보세요. 그러면 이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밑줄 맞추세요. 토지와 건물 등 그 정착물 밑줄.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동산은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뭐를 말한다? 건물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게 건축법상 건축허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등기법상 등기가 됐냐 됐지 않았냐 묻지 않아. 어떤 모두냐. 뭐이기만 하면, 토지거나 건물이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이걸 대여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부동산 갖고 시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시비는 여기서 걸어. 어디서? 부동산에 관한 걸. 여기서 시비 걸 거야. 여기다 별표 표시해야 돼.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어디서 장난친다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기서 장난칠 거야. 자, 권리는 두 가지로 구분해요. 두 가지로. 첫째 뭐? 전세권과 임차권. 요거는 특정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다만 전세권은 뭐고?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일 뿐이죠. 뭐 물권이냐 채권이냐 이건 뭐 여러분 공법 시간 아니 민법에서 다 배우셔서 알죠. 그래서 여기 잘 봐야 돼요. 여기는 뭐 지상권과 지역권을 잘 보셔야 돼요. 지상권과 지역권을 잘 봐야 돼. 지상권과 지역권. HG. 우리 애기가 뭐 떨어지고 막 주워 먹으려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 HG 그러지? 흉흉흉 하면서 애가 막 주워 먹으려면 엄마 HG 지지. 그런 경험 있어 없어? 있어. 지지. 자, 지지가 나오면 반드시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 지상권과 지역권이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셔야 돼요.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전세권과 임차권에 이런 공익사업 관련 묻지 않아 그냥 무조건 과세를 하는 건데 뭐는 지지가 문제야. 지지가. 다시 한번 분명히 시험은 이게 나오면 지지 갖고 시비 걸 거야.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다시 한번 그것이 공익사업과 관련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셔서 아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어 그냥 개인이 설정한 거야. 그때는 바로 임대소득입니다.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되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그런데 그게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과 지역권이다. 그러면 이때는 사업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간다? 기타소득 간다. 기타소득. 그래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아니면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걸 우리 뭐라 한다면 기타소득. 이 기타소득 특징이 뭐냐면 얘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하는 성격들을 그냥 모아놓은가.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셔서 이제 남양주에서 딱 공인중개사업을 하는데 뭐 MBC나 SBS 이런 방송국에서 남양주시 이제 주택 가격 동향 알아보느라고 촬영이 왔어. 여러분 우리 뉴스 시간에 보면 공인중개사 나와서 계속 뭐 안내해 주죠. 지금 현재 송파 물건에 뭐 매수가 딸리고 매도 물량이 많아서 지금 현재 공급 가격이 좀 한 뭐 1억 이상 다운됐다 막 공인중개사 나와서 얘기해 주잖아.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타이틀 걸어줘. 부동산 전문가 또는 뭐 공인중개사. 방송이 나온 거야, 내 얼굴이. 가문의 영광이죠? 남들은 모자이크 처리할 때. 아니, 남들은 방송에 나와도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올 때 나는 떳떳하게 전문가라서 해설해 주는 거 아니야. 사진 딱 찍는다. 그러면 방송국에서 사진 한 카트를 찍어서 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뉴스 시간에 나왔잖아. 그럼 뉴스에 나온 방송하면 촬영 사진 한 카트 찍어서 준다. 그리고 출연료를 줘. 출연료. 방송 출연했으면 출연료 줘. 얼마 안 줘. 그래도 줘. 그러면 여러분 그 출연은 여러분 지금 뉴스 시간에 나와서 출연해서 해설해 준 거는 계속적 반복적인가 일시적 우발적인가? 일시적 우발적인가? 그러면 그때 받은 돈은 뭐냐? 기타 소득이 되니까 기타 소득. 근데 우리 민법 교수님이 EBS 방송에 계속 나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 저는 뭐 증권방송에 방송나. 그러면 저는 방송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 직업인 거죠. 그럼 그때 받는 소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업소득.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격이 일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몰고 가면 되고, 이게 일시적, 이례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뭘로 가면 돼요, 여러분? 기타소득. 그래서 결론. 지상권과 지역권인데 여기 뭐와 관련됐으면? 공익사업과 관련됐으면 어디로 가고? 기타소득.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어디로 가? 임대소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외워. 저 같으면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올라간다. 기타 소득에서 공기 이렇게 외워져.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헷갈리지 않아. 관련이 됐을 때 기타야 사업이야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많아. 그럼 그냥 공익사업과 관련된 올라간다. 기타. 그래서 공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절대 안 까먹어. 공기.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올라간다. 기타 소득. 관련이 없을 때 올라간다. 사업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다 별표 시뻘게 표시하나? 259조. 자, 책 같이 보죠. 259조 맨 위에 둘째 줄.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회 또는 자 밑줄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 인해서 발생 소득은 제외한다. 동그라미 제외한다. 이건 뭘로 가라는 얘기야? 기타 소득으로 가라는 얘기. 기타 소득. 그럼 사업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려면 공익사업과 관련이 돼야 되는가 안 돼야 되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익사업 관련 유무 확인하세요. 네. 공익사업과 관련 없다? 그러면 사업소득. 공익사업과 관련됐다? 기타 소득.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당구장 표시해놨죠? 네, 거기에 별표 하나짜리인 거죠. 네. 자, 그러면 2번만 갑시다. 대여란 말 나왔죠. 대여. 뭐 대여가 뭔지 다 아시죠? 빌리는 거죠, 뭐. 그래서 물건이나 권리를 뭐 사용 또는 수익. 밑줄 사용 또는 수익. 이걸 우리는 법에서 또 뭐라 표현하냐? 용역이라고도 표현해요, 여러분. 용역. 용역은 사용 수익.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면 대여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 대여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데 자 잠깐 어디 보시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갑시다. 참고 사례별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나왔죠. 자 여기 별표 하나.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네요. 가끔가다. 통칙 내용인데요. 자 1번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뭘 받았다고요? 사용 대가를 받았대요. 사용 대가. 그럼 이거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와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으로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밑줄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 이것도 임대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2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밑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소득도 뭐다? 임대소득이죠.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 판매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했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이게 팔리고 있는가 안 팔리고 있는가? 안 팔리고 있는가? 미분양이 되고 있는가? 그럼 미분양이 되고 있는 아파트를 그냥 떠안고 있으면은 재고 부담이 커지니까 이걸 잠시 일시적으로 1년 또는 2년간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임대하는 거죠. 그럼 원래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했는데 분양이 돼서 안 돼서 일시적 임대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그것도 부동산 임대 사업소 들어오게 됩니다. 3번.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종로에 나갔고 영품문고하고 교보문고를 나가고 좀 제가 원하는 책을 찾으러 나갔었는데 서울에 가면 이제 저는 여기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기는 한 번도 여기서 못 봤어. 서울에 가면 큰 건물 옆면 측면 위에 보면 뭐가 붙어있죠? 광고판 붙어있단 말이에요. 광고판. 예. 그러면 이렇게 광고용으로 토지나 가옥의 옥상 또는 뭐를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돈을 받았다. 그럼 그것도 뭐다냐 여러분? 임대소득이야. 임대소득.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빌딩 하나 정도 사놓으면 빌딩은 이제 건물 하나 뭘 주고 임대 주고 임대 소득이 발생하겠죠? 생각만 해도 좋죠. 건물주인데 씨. 그리고 여러분이 그 건물 측면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텔레비전 같이 이렇게 방송 광고 있죠? 여기 그 텔레비전처럼 설치돼 있잖아 광고판이. 그러니까 뭐 뉴스 나오고 뭐 약 광고하고 막 그래. 그러면 건물 측면을 여기다 설치했고 사니까 당연히 이거 임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또 요 건물 고층 옥상에는 뭐 해놨어 여러분? 큰 간판 세워놨죠. 뭐 KB뱅크 해갖고 뭐 빰빰스타 해갖고 많이 본 적 있죠? 그럼 이거 남의 건물 옥상에다 이거 광고판 설치한 거 아니야? 그래 이거 사용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근데 이런 거 한번 설치하면 1, 2개월이야 몇 년이야? 장기야 장기. 이런 거는 한 번 설치하면 이거 고정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달만 설치하고 뗐다 뺐다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다 뭐가 나오는가? 월세가 꼬박꼬박이죠.
은행에 간판 걸었다. 설마 월세 밀리지는 않겠지? 어? 은행에 돈 없다고 월세 밀리지는 않을 거 아니야. 확실하게 돈 주잖아. 그죠? 네. 그럼 이런 거 빌려주고 하는 것도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광고료나 토지나 가옥의 역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받는 대가, 이것도 뭐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제 비과세 갑시다. 비과세가 별표 3개짜리야. 비과세가 제일 중요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실무 나갔을 때도 이걸 잘 써먹어야 돼. 자, 일단 현행소득세법상 비과세는 2가지입니다. 현행소득세법상 비과세는 2가지예요. 첫째, 1번 논밭, 즉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소득. 요거는 지방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 X 표시해놔.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오냐? 바로 2번이 시험에 나오는가? 이게 별표 3개짜리야. 몇 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뭘 준가? 임대 준 거죠. 그래서 월세 받았다? 그럼 과세하는 거죠. 비과세죠. 자,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뭐야 갖고 임대해서 월세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소득세법상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1주택 소유가 제일 중요한 거야. 특히 여러분 오해하는 게 뭐냐면 1주택을 소유하는 게, 그러니까 주택 소유 주택수가 몇 개야 여러분?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 임대주택수 아닙니다. 1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자기가 거주를 못하고 뭘 준가 여러분? 임대 준 거죠. 그럼 자기 딴 데 가서 살아야 되겠죠. 봐, 주택이 몇 개인데 하나인데 내가 그걸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임대 줬다니까? 그럼 난 어디 가야 돼? 다른 데 가서 임차를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뭘 받아서? 월세 받아서 내가 임차 들어갔는데 월세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받아서 준 돈 주니까 쌤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 몇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걸 뭘 줘서? 임대 줘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그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과세를 안 한다고? 내가 딴 데 가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월세 안 주려면 딱 한 방법은 하나야 여러분. 어디 가면 돼? 내가 건물 하나인데 이걸 월세 줬죠? 그럼 나 딴 데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월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서울역 가면 돼. 그 서울역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임대업자들이 와 있는 거야. 거기 집 없는 사람은 오해하지 마세요. 예.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저는 서울역을 제일 싫어하는데 거기 가면 하여튼 의자 앉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 사람들 많아갖고. 자, 그래서 주택을 하나 소유하면서 그걸 뭘 줬으면 임대 줬다. 그럼 요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근데 여기 잘 봐야 돼. 단설 잘 봐야 돼. 단 주택을 몇 개 하나 갖고 있지만 그게 무슨 주택이거나 고가 주택이거나 이거 잘 봐야 돼. 또는 무슨 주택이면 국 외에 있는 주택이면 이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출제는 분명히 여기까지 시비 걸 거야. 무슨 주택이거나 고가주택이거나 또는 그게 어디 있는 주택이면 외국에 있는 주택이면, 자, 외국에 있는 것까지 무조건 우리 과세하는 거 비과세 준 건 없어. 비과세 하되 항상 어디냐? 국내를 대상으로 하지 국에 있는 걸 비과세 주는 경우는 없어 우리 법에서. 그래서 고가주택이거나 무슨 주택이면 국외 주택이면 그때는 비과세 대상에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체킹합시다. 제외한다. 자, 그게 여러분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이죠. 같이 볼까요? 밑줄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 임대주택수가 아니야.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 밑줄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야? 비과세. 근데 이 경우 밑줄 주택가 부수 토지 이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한 주택 밑줄 쳐.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자,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얼마 초과를 말해? 9억 초과를 말하죠. 근데 여러분 주의할 거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9억은 여러분 동그라미 쳐.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기준시가. 양도소득세는 무슨 가 기준이죠?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고가주택은 얼마 초과를 말하는가 여러분? 9억 초과. 근데 양도소득세는 양도 실제 매매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실지 거래가 기준이야. 양도세는 항상 무슨 가 기준이야? 실지 거래가이야. 근데 임대소득은 지금 매매가 아니라 보유하는 단계죠. 보유한다니까 거래 가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슨 가야? 여기는 기준시가야. 기준시가. 그래서 국내에 있는 주택일 때는 얼마 초과할 때마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일 때야. 근데 밑줄 다시 무슨 주택은 국외의 소유주택은 밑줄 얘는 가액불문이죠. 저거 가액불문. 그러니까 국외 주택은 고가인 걸 요구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국외에 있는 주택이기만 하면 그는 가액이 얼마짜리야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뭐야 여러분? 과세. 근데 2번 보세요. 이때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즉 무슨 주택은 고가주택은 어느 날 현재야 밑줄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밑줄 여기서 과세기간 종료는 언제 여러분? 12월 30일이죠. 소득세는 무슨 세를 했어? 기간세. 언제 요이 땅에 1월 1일을 요이 땅 이걸 바로 과세기간 개시라고 그래. 1월 1일을. 그리고 언제 끝나? 12월 30일에 끝나는 거죠. 이걸 과세기간 종료랍니다. 그러면 이때 임대소득은 임대하는 걸 전제로 해서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밑줄 양도일. 이건 언제야? 저거 당해년도에 양도했을 때죠. 임대하던 부동산을 올해 뭐 했다고? 양도했다. 그때는 오늘 현재 12월 30일 날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양도일 기준으로 해서 기준시가가 얼마 초과하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죠. 이때 1주택자냐 아니냐 주택수를 계산할 때 여러분 거기에 박스 주택수 계산 나와 있죠. 자 갑시다. 밑줄 다가구 주택. 자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1주택 한 개 주택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밑줄 한 개의 주택으로 봐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실무 나가면 이게 중요해. 같은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여러분 임대업자는 3층에 살고 있고 1층과 2층을 뭘 줬어? 임대 줬어. 그럼 이때 몇 주택 임대가 돼? 1주택 소유의 임대소득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가구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버리면 다세대가 되면 이제 공동주택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주택수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주택 몇 주택 뭐라고요? 한 개 주택. 물론 혹시 나도 구분 등기가 되었다면 그때는 각각. 이런 경우는 있어 없어? 없겠죠.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각각 다 구분 등기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는 저한테 따진 사람인데 따지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그런다면 그 얘기야. 그래서 원칙은 뭘로 가는가? 다가구주택은 한 개 주택. 자 이거 잘 봐야 돼.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주택. 그럼 원칙은 밑줄 지분이 가장 큰 자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밑줄. 그럼 이걸 출제 살짝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꿀까? 공동소유자 각자. 이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자 여기 주택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를 갑과 을이 60% 40% 갖고 있어. 무슨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 소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주택 누구 거로 볼 거냐 그 얘기야. 누구 거로 볼 거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는 누구 거로 본다? 공동세자 각자의 주택을 봐. 그래서 그냥 누구 거로 봐? 갑도 1주택 갖고 있는 거고 을도 1주택 갖고 있는 거로 봐. 누구 거로 본다고? 공동세자 각자의 주택을 본다고. 근데 어디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는 누구 거로 봐라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 갑 거로 보는 거죠. 차이점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는 누구의 주택을 보라고요? 공동세자 각자.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죠. 종부세에서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 작년에 강의 됐다고. 종부세에서 작년 시험에 나왔다니까 이게. 1주택을 뭐하고 있으면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누구 주택을 볼 거냐? 그럼 누구 거로 보라고? 공동세자 각자의 일주 보는 게 원칙이야. 근데 어디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는 둘 중에 누구 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봐라 그 얘기야. 근데 이게 개정이 됐어. 거기 2020년 개정됐다고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261쪽 맨 위에 봐. 261쪽 맨 위에 공동소 주택수 계산 나와 있죠. 찾았어? 거기 원칙이 있고 그 밑에 예외 1, 2가 있죠. 예외 1, 2가 있죠. 그거 묶어. 예외 1, 2 묶고. 이게 올해 개정된 거야. 근데 들어가지 마 여러분들은. 시험 대비로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당장은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 나오면 틀려. 나올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는 거야. 나중에 시간 날 때 또 보충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공동소유주택 일단 원칙 누구 거로 보라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저거 부부죠. 부부가 각자 하나씩 갖고 있대. 부부가 각자. 자, 부부 여기 뭐죠? 부부가 A주택 하나 갖고 있고요. 이게 B주택 갖고 있어. 남편이고 처고. 그래서 남편 명의로 A주택, 처의 명의로 B주택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뭐 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고. 요거 뭘 준 거야 여러분? 임대 줬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에 B는 처는 주택 몇 개 갖고 있어? 하나. 그걸 뭘 줬어? 임대. 그러면 이 사람은 1주택 소유자 임대소득이냐 그 아니냐 따지란 얘기야. 그럼 이때 누가?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합산하세요 그 얘기야. 그러면 처의 명의로 몇 개지만 하나지만 남편의 명의로 몇 개 갖고 있으면 하나 갖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합치라고. 그럼 몇 주택으로 판단하는 얘기야? 2주택으로 판단해. 그럼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그 얘기야. 그럼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이혼해야죠. 웬만하면 이혼해. 그냥 살긴 사는데 법률상.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아니 세금 안 내려고 이혼하라고 조장하는 겁니까? 그런 분도 계셔. 아이 정말 내가 이혼을 조장하겠어? 그렇다라는 얘기지. 그거를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혼을 촉진하냐? 촉진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어디까지? 자, 저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저는 세금을 줄이는 요것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다 어떤 도덕적 윤리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도 오해하는 분이 세금 측면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지. 여기서 뭐 제가 도덕적 윤리적인 것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시험에 잘 나와. 공동 이 주택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야. 부부는 어떻게 하라고? 합산해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공동소유주택이야. 자,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이런 거 실무 나가서 여러분 조금 고민하시면은요. 고민한 만큼 나중에 임대업자한테 도움이 되는 규정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페이지 261조. 자, 이번에 이제 비과세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뭐가 되냐? 분리과세가 있어. 분리과세. 무슨 과세? 분리과세. 이거 올해부터 작년부터 개정돼서 올해 당장 소득세 내야 되는 애인데 아주 중요해. 하여튼 그래서 2번과 3번 여기 제일 중요해. 자, 분리과세 합시다. 해당 과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언제야? 1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 동안 총 수익금의 합계액이 얼마 여러분? 2천만 원 이하 밑줄. 총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입니다. 1년 동안 해당 과세 기간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총 수익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그러면 월 200은 안 되는 거죠. 내가 1년 동안에 임대 줘서 벌은 소득이 얼마 이하면 2천만 원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저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이라고 그래요. 소규모. 그래서 월세 한 100은 넘는 거죠. 월세 100은 넘는데 200은 아니고 그래서 얼마 이하면 2천만 원 이하면 요거는 여러분 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여기 요걸 말했었는데 14% 분리과세와 14%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자, 아까 여러분 제가 2배사 근연기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 합산과세 한다 그랬죠, 여러분? 근데 이때 임대소득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이하면 2천만 원 이하면 사업소득으로 합산과세하지 말고 그냥 요 2천만 원 이하의 요 소득은 따로 몇 프로로 14% 분리과세를 끝낼 수 있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작년 몇 년이야? 2019년에 임대를 줘갖고 주택 임대를 줘갖고 주택을 임대 줘서 요 총 받은 금액이 얼마다 여러분? 2천만 원이야. 근데 이게 재작년 2018년도까지는 이게 뭐였냐? 비과세였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뭐 질문한 분이 계세요. 교수님, 저는 그동안에 한 번도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임대소득을 낸 적이 없는데, 작년부터, 올해부터죠, 이제. 올해부터 뭐가 날라? 소득세 내라고 고지서 날라올 거다, 그럴 거야. 그럼 그동안 세금을 한 번도 안 내고 갑자기 세금 내라. 그럼 그분 중에 바로 어떤 분이야? 이런 분들. 재작년 2018년도까지 뭐였다고 여러분? 비과세였어요. 비과세. 과세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가 작년부터 과세로 바뀌었어. 그러면 작년부터 2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소득 있는 거와 합산 과세할 거냐? 아니면 요거만 따로 과세할 거냐? 자, 이때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 밑줄 14% 분리 과세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서 써져 있죠.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1200을 초과하면은 종합과세가 14%가 유리해. 근데 얼마 이하면 1200만 원 이하 때는 이때는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해.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하기라고, 실무 나가서 하기라고, 여러분. 언제 종합과세 하는 게 좋은 건지, 언제 14% 분리과세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냥 적어놔. 종합과세는 언제 이랬대? 1200만 원 이하일 때. 1200만 원 이하면, 과표가 1200만 원 이하면 여러분, 6%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오히려 14%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율이 높아져. 그래서 그때는 6% 종합과세를 하라, 그 얘기야. 1200을 초과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소득세 세율이 몇 프로 되냐? 15%로 넘어가. 15%. 그럼 15% 종합과세가 될 때는 차라리 뭐 맞는 게 유리하다? 14% 분리과세의 선택이 유리하다. 항상 이건 비교해봐야 되는 거야. 어쨌거나 얼마 이하면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를 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라고 여러분. 과세한다니까? 비과세가 아니라 뭐다고? 과세. 근데 과세하는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와? 14% 분리과세와 뭐? 종합과세.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참고로 기억하라. 그럼 어떨 때가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1200만 원 이하 때 6% 세율을 적용하는 거였죠. 과표가 얼마? 1200만 원 이하가 돼서 몇 프로 세율 적용받을 때는 최저세율 6% 적용받을 때는 일단 오히려 뭐가 유리하고?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1200을 초과해서 15%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는 14%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그래서 올해 난립니다. 왜냐면 재작년까지는 임대소득세 이게 비과세였기 때문에 돈은 받아도 소득세 과세하고 안 하고 특히 뭐가 문제냐면 건강보험료가 문제야. 건강보험료가. 이게 피부양자로 넘어가거나 안 냈단 말이야. 근데 작년부터 이제 뭐로 바뀌니까 과세니까 소득세 세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건강보험료에서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가 돼버려.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자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에 뭐로 가 있었는데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었다가 작년부터는 무조건 뭐로 바뀌니까 과세되니까 남이 뭐로 올라갔더라도 피부양자로 했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무조건 지역으로 넘어가. 그래서 뭐든 내야 돼. 이제 보험료를 내야 돼. 그전에 안 냈던 사람이라더라도 냈던 사람은 상관없고 계속 내던 거고
그동안 그 전에는 누구 명단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피부양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안 내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년부터는 이제 무조건 2천만 원 이하가 나오더라도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하면 요거 과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 건강보험료. 내가 누구 명의로 올라왔어도 피부양자 대상이 있더라도 이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명단에서 어떻게 돼? 제외돼 버려. 그럼 과세가 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돼. 그러면 직장이 아니니까 올라가? 지역으로 가. 지역으로 가면 뭐가 반영이 돼? 재산이 반영이 돼. 지역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딱 잡혀버리는 거야. 그러면 건강보험료 확 올라가는 거야. 이게 제일 하지. 그래서 당장 우리 임대주택법상 민간 임대주택이나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서 임대를 한 사업자일 때는 요 장기 8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신 그만큼 보험료를 어떻게 해줘? 세 공제해 주기도 해. 그 나중에 임대사업자 되면 실무 특강할 때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 건 실무 얘기고 우리 지금 실무 나가질 못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그때 하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자, 1년 동안, 즉 해당 과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총 수익금의 합계액이 얼마면 2천만 원 이하인 이제 주택임대차. 자, 밑줄 뭐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뭐가 가능하다? 선택이 가능하다.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보세요. 자, 넘어가.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금액 계산이 있어. 자, 여러분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어려워해. 항상 우리 세법은 이거 계산하는 거죠. 뭐 소득세 계산하는 거죠. 자, 일단 쉽시다. 10분 쉬고요. 예, 갑시다.